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고려, 시험 대비 고려 파트를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1, 2 부분을 봤다고 하면은, 오늘은 자, 3, 4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려를 두 가지 상하로 나누게 되면은, 오늘은 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몽황제인가 반원자주와 노력 해서 교과서는 132쪽이 될 거야. 자, 132쪽 해서, 자, 132쪽과 133쪽. 자, 여기서도 여러분, 거란과 여진 간의 그런, 다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도 원나라, 몽골이 어떻게 해서 고려를 쳐들어왔는지, 그리고 고려가 이 몽골에 대항하는, 어떻게 대항을 했는지는 꼭 시간 순서대로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해서 교과서 133쪽을 보게 되면은, 자, 133쪽에 보게 되면은, 자, 몽골과의 전쟁에 대한 시간 순서대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씨 정권이었죠? 당 최충원이 죽고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유가 집권하고 있었고, 자, 최유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 처음에는 항복을 했다가 몽골군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어? 그렇지. 계속해서 싸우기 위해서 몽골이 약한, 해전이 약하다 보니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서 계속해서 싸우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니까 몽골 같은 경우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그쵸.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어디서? 오늘날 용인 지역에 처인성이란 곳에서 처인성 전투에서 누가 그치 김윤우와 당시에 살고 있었던 처인 부공민들이 몽골군을 크게 물리쳤다는 거 기억을 해야 돼. 자, 어디서? 처인성에서 김윤우의 활약이 컸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또한 이런 몽골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 이러한 지배계층들은 도망가기 바빴지만 오히려 몽골군과 맞서서 결사행전했던 사람들은 누구야? 자, 방금 김윤우와 같이 싸운 사람들도 부곡민. 자, 향, 부곡, 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랬죠? 이곳 사람들이 오히려 결사항전을 했었고, 또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부곡 소의 주민과 노비들이 크게 활약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아무튼 이 정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봐야 돼. 자, 특히 처인 부공민의 활약, 처인성에서 누가? 김윤우가 활약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1232년 몽골이 침입했을 때 김윤우와 처인 부공민은 그치 몽골군의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고 크게 물리쳤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뒤로 넘어가 보자. 134쪽. 134쪽을 볼까? 자,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결국에는 몽골과 그만 싸우고 항복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씨 무신정권, 마지막이었던 최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고려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강화도였던 수도도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옮기게 되고, 특히 몽고 같은 경우 고려를 이제 항복시켰으니까 그 다음 목표가 어디였어? 그렇지. 바다 건너 일본이었지. 그래서 바다로 원정을 가게 되는데 이때 누구를 쥐어짜게 된다는 거야? 고려를 짜가지고 일본 원정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다 고려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내용. 그렇지. 이거 중요할 것 같아. 삼별초의 항쟁. 자, 삼별초. 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언제 나왔지? 그렇지. 최씨 정권의 정치적들 배웠을 때, 최씨 정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조직, 사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삼별초였잖아. 최씨 정권에. 최씨 정권만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몽골과 항복하게 되고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누가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하겠어? 그렇지. 최씨 정권과 함께 몽골에 계속해서 싸움을 했던 삼별초가 첫 타겟이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 개경 헌도에 반대를 하고 계속해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항쟁, 대몽 항쟁을 이어가죠. 해서 이 대몽 항쟁을 이어갈 때 그 순서도 알아둬야 된다 그랬지. 처음에는 강화도에 있다가 어디로? 그렇지. 진도로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진도도 함락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진도에서 다시 제주도로 옮겼다. 강화도, 진주,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몽골과 싸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런 삼별초의 흔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디서? 자, 강화도에서 어디로? 그렇죠. 진도로 한번 옮기고 진도도 함락당하니까 어디로? 그렇지. 제주도로 옮겨서 끝까지 항전을 했다. 누가? 삼별초가. 삼별초는 뭐다? 최씨 정권의 사병 조직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자. 원의 내정과 맞서 개혁 정치를 피다.
세족이다. 그래서 135쪽인데 여기서는 배우는 게 뭐야? 고려가 결국에는 몽골에 항복을 했다 보니까 원의 내정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 가지 고려의 무슨 복식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정치 제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원의 간섭에 의해서 변화를 맞이하게 돼. 그런 내용들을 자 한번 봐야겠죠. 자 일단은 원나라 일본 원정 일본 원정 가기에 설치했던 정동행성이었는데 일본 원정 실패로 끝나고 난 뒤에도 정동행성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동행성을 통해서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 그렇지. 고려의 왕은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해야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몽골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자들은 또한 원나라에서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 원나라에서 자라게 되니까 원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왕실의 호칭과 관제의 격도 낮아집니다. 원래 폐하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는 전하라고 부르고 태자라고 부르던 것도 세자로 부르고 자 왕의 이름에도 변화가 있죠? 이제는 왕에 항상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충성 충자. 원나라한테 충성한다 그래서 충성 충자를 붙여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간섭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 자 뒤로 넘어가 보자. 136쪽을 봅시다. 해서 권문세족의 성장이 나와 있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고려에서 있었던 집권 세력들의 변화를 알고 있어야 돼. 자 처음에는 고려 같은 경우는 누가 그렇지 통일신라 말에 등장했던 지방의 호족들 여기 호족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 왕건이었잖아. 왕건, 견훤, 뭐 궁예 이렇게 있었죠. 해서 호족들에 의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자 고려가 세워지게 되니까 호족들이 지방에 있던 호족들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변화를 하게 되죠. 어떻게? 지방의 호족들이 수도였던 경영으로 들어가게 돼서 문벌귀족으로 변화를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뒀어. 자 그리고 문벌귀족들이 집권을 하고 있다가 문신들이죠. 문신들에 의해서 무신들이 계속해서 차별을 받게 되고 무신들이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돼? 문벌귀족에서 다시 집권 세력이 무신들로 변화를 하게 돼. 자 그리고 이 무신들은 자 칠시 정권까지 이어지게 되고 원나라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씨 정권도 결국 무너지게 되고 고려는 항복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무신들도 결국에 무너졌어. 해서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누가 그렇지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이 권문세족이다. 자 친일파와 마찬가지인 인물이 사람들이라 그랬죠. 원파야. 원나라에 빌붙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 원나라 똥꼬 빨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권문세족. 자 이 변화들을 알아둬야 돼. 해서 여기서는 이 권문세족이 누구인가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 자 보자. 자 이 시기 원나라에 항복하고 나서는 원의 압력으로 국왕도 자주 교체돼. 원나라 말 제대로 안 들으면 계속해서 갈아치워. 그러니까 왕권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틈을 타서 누가 그렇지 친원파였던 권문세족을 중심으로 전국이 운영되었다. 이들은 누구이냐? 원래는 하층민 출신 신문이 천한데 몽골어 잘해서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아니면 왕에 따라가서 원나라에 생활하다가 원나라에 잘 보여가지고 성장한 사람들 아니면 딸들을 원나라에 시집 보내가지고 대박 터뜨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권문세족이었다. 이들은 원의 세력의 기대가 성장 그렇지 친원적이라 그랬죠? 기억해둬야 돼. 친원파. 자 그럼 이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 그 짓도 알아야겠죠? 자 권문세족 주요 관직을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음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 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자손들은 과거 시험 없이도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어.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물려주게 되고 또한 중요한 거 그렇지 남의 땅을 빼앗아 농장 엄청난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남의 노비를 빼앗거나 백성들도 일반 평민인데 불법적으로 데려가서 농장을 경작을 하게 돼.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더욱더 살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밑에 있는 136 밑에 있는 자료실 권문세족의 횡포라고 해서 권문세족이 어떤 나쁜 짓을 벌였는지 나와 있는데 특히 우리는 여기 이걸 한번 알아둡시다. 자 원간섭기 권문세족은 강과 하천을 경계 삼을 만큼 그렇지 대규모 농장 땅이 엄청나게 넓어서 강과 하천을 경계 삼았다는 거야. 또한 세금도 내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가져가. 그리고 일반 평민 백성들도 자기들의 농장 땅으로 데리고 와서 노비처럼 부려먹어서 부를 축적했다. 이들은 누구야? 그렇지. 이들이 바로 원간섭기에 성장을 했었던 바로 친원파 권문세족입니다.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는 옆으로 넘어가서 137쪽. 자,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공민왕, 이 공민왕이라는 인물도 알아둬야 돼. 자, 왕의 이름에서부터 우리는 뭐가 알 수가 있어? 그렇지. 자, 충성, 충자가 안 붙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지. 원나라에 충성하지 않겠다 해서, 자, 원나라의 간섭을 벗어나서 고려의 자주적인 개혁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자, 그럼 공민왕의 업적인 뭐가 있는지 알아둬야겠죠? 자, 일단은 원의 간섭을 물리쳐서 왕권을 강화하고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그랬어.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지, 당시 권무세족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자, 기왕후의 일족들, 기씨 일족을 비롯한 친원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고, 자, 몽골의 영향을, 간섭으로 인해서 관제와 복식이 바뀌었다 그랬잖아. 자, 태자라고 불렸던 것도 태자로 바뀌게 되고, 폐하라고 불렸던 것도 전하로 바뀌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옷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복장, 어떻게 됐어? 머리도 원래는 자르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돼? 몽골의 영향으로 자 변발을 한다 그랬죠. 앞에 다 밀고 뒤를 머리를 따왔잖아. 그런 것들을 다시 고려의 방식으로 바꿨고, 또한 내정 간섭, 고려를 내정 간섭했던 기구 어디였어? 그렇지. 정동행상도 없애버리고, 또한 자 몽골 같은 경우는 고려를 이제 독립, 그러니까 지배를 하긴 하지만 독립성은 보장을 시켜줬죠. 하지만 여기서도 세 군데만큼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지배를 했다 그랬어. 거기가 어디였어? 그렇지. 교과서에 나오는 여기 이곳, 쌍성 총관부 지역과, 그리고 이쪽에 동령부, 그리고 제주도 탐라 쪽에 있었던 탐라 총관부. 요 정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응? 자신들이 직접 지배한다 그랬죠? 하지만 이때 공민왕한테 어떻게 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이쪽의 영토를 수복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죠? 특히 누구를 등용을 해서, 그렇지, 원래 권력과는 아무 관계없는, 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인물이어야지만 나중에 개혁 정치를 펴나갈 때 사심 없이 할 수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돈이라는 승려 출신을 등용을 해서, 그렇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습니다. 자, 이 전민변정도감은 아주 중요해. 별표 쳐놔야겠다. 자, 전민변정도감이 한 내용은 뭐야? 그렇지, 아까 전에 봤듯이 권문세족이 넓은 자신의 농장에 노비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가지고 가서 부려먹는다 그랬죠. 이 과정 속에서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자, 이렇게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다시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게 해줬다. 무엇을 통해서?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공민왕의 자주적인 개혁 정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꼭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 보자. 자, 변발과 호복은 우리의 제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하께서는 그런 것을 따라오지 마시옵소서 하니까 뭐래? 공민왕이. 자, 지금부터 고려의 복식을 따르겠다. 변발 안 해. 호복 몽골 옷 안 입을 거야. 아, 그럼 공민왕인 거 알 수 있어야겠죠. 자, 밑에도 만약에 공민왕과 이게 제거대가 없다고 해봐. 없어도 이게 누구인지 유추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여러 패단과 부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내가 그대에게 일을 부여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니까 뭐라 그래? 그렇지. 권세가들이 남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오케이. 판결했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빼앗고, 자, 원래는 양민인 사람들도, 아니, 그 노비들도, 원래 다른 주인이 있는 노비들도 자기들이 데리고 가서 자기네들 노비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국가에서, 야, 원래대로 돌려줘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지? 또한, 자, 국가의 역을 보다면 일반 백성도 데려다가 자신들의 토지를 경작시키고 있대. 심지어 노비로까지 만들고. 자, 이에 나는 전민매전도감을 설치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누구에 대하겠어? 그렇지. 공민왕과 신돈의 대화란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전민매정도감 설치한 거 공민왕이었잖아. 그리고 개혁정치를 하기 위해서 신돈을 등용했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는 뒤로 넘어가 보자. 138쪽입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다. 그렇지. 새로운 정치 세력. 고려 후기에 되게 되면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 그랬어. 그들은 누구였어? 하나가 신진사대부고 하나는 신흥무인 세력이야. 자,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원간섭기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언제 등장을 했다? 그렇지. 공민왕, 바로 앞에서 봤던 공민왕이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등용을 해서 성장시켜줬다 그랬지. 왜? 누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지. 기존에 집권하고 있는 이 권문세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왔던 능력 있는 인물들이었던 이 신진사대부들을 힘을 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 정치를 펴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로는, 자,
신흥 무인 세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둬야 될 것 같아. 자, 이러한 고려 후기가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북쪽에서는 자, 붉은 천을 이마에다 둘러싼 누구? 홍건적. 홍건적이 쳐들어왔었고, 밑에서는 남쪽에서는 그치, 왜구놈들이 쳐들어왔었죠. 홍건적과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고려가 완전히 힘든 상황이었어. 근데 이때 활약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그렇지, 최영과 이성계로 대표되는 무슨 세력? 그렇지, 신흥 무인 세력이라 그랬지. 자,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격퇴를 하면서 성장했던 세력, 신흥 무인 세력이었다.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둡시다. 최영과 이성계는 이 시기 성장한 대표적인 신흥 무인 세력이었다. 해서 고려 말에 등장했던 세력들, 공민왕의 결정치 때에 등장했던 인물이었던 신진사대부와 그리고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막으면서 성장했던 이 신흥 무인 세력 꼭 기억을 해둡시다. 해서 옆에 넘어가 139쪽에 보면 고려 후기 정치 세력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중요해. 여기서도 시험에 문제에 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자, 3번. 자, 여기도 그냥 이 글만 딱 아마 시험 문제 준다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자, 저는 홍건적이 계경을 침략했을 때 가서 수도를 되찾는 것을 도왔다. 홍건적 나왔고, 또한 최영과 함께 권문세족을 몰아냈다. 또한 왜구가 침입했을 때 이를 섬멸했다. 자, 홍건적 왜구를 침략했을 때 격퇴했던 인물들, 최영과 이성계로 대표되는, 그쵸? 바로 무슨 세력이겠어? 신흥 무인 세력인 것을 딱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야겠죠? 해서 밑에 나와 있는 문제들까지, 자, 여기까지도 다 한 번씩 풀어보면은 시험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받고 뒤로 넘어가 보자. 자, 140쪽, 교과서 140쪽입니다. 자, 위화도 해군과 고려의 멸망. 자, 이제는 고려 말에는 신흥 무인 세력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누가, 그렇죠, 최영이 장악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 자, 원나라, 기존의 원나라가 약해지고 누가, 명나라가 새롭게 떠오르는데, 명나라가 뭐라, 고려로 사신을 보내서, 그렇지, 옛날에 쌍성총가부, 고려 공민왕 때 수복했던 쌍성총가부 지역을 다시 진행해 가져갔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영이 화가 나서 어떻게 돼? 혼내줘야겠다 해서, 자, 압록강을 건너서 이곳 요동 지역을 정복하자 해서 요동 정벌을 추진을 하게 되잖아. 근데 이때 반대했던 인물이 누구야? 최영과 함께 신흥 무인 세력의 쌍두마차였던 누구? 이성계는 요동 정벌에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최영이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동 정벌을 떠나죠. 근데 떠났을 때 유동계 어떻게 돼? 자, 이곳 압록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위화도를 거쳐서 이제 가게 돼. 하는데 위화도 쉬고 있던 와중에 비가 많이 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성계가 긴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유동정벌은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야.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해서 어떻게? 자,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이 요동정벌에 나섰던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돌아가서 최영을 제거하고 나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그렇지, 위화도 회군. 기억을 해둬야겠다. 위화도 회군. 자, 이 위화도 해군과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신진사대부, 그 중에서도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급진파,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이성계가 어떻게 했다? 그렇지,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운다는 것까지 알아둡시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스스로 정리해보기 문제는 꼭 다 풀어봐야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 기억해보자. 김윤우 누구의 침략 때 등장했던 인물이야? 그렇지, 몽골의 침략 때 어디서? 처인성에서 부국민들과 함께 싸웠잖아. 자, 기억으로 연결시켜야 되겠고, 자, 삼별초 누굽니까?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이들을 최씨 무신 정권이 결국은 장악을 한다 그랬죠. 최충원 최후로 이어지게 되고, 이들의 사병 조직이었던 삼별초, 이들은 뭐라 그랬어? 개경으로 환도를 하고 몽골에 항복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끝까지 싸운다 그랬죠. 순서는 어떻게? 강화도에서 진도로 그리고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대몽항쟁을 계속했다. 자, 신진사대부, 이들이 등장했던 계기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공민왕이 개혁 정책을 실시를 할 때 공민왕이 권문세족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들 과거 시험을 통해서 능력 있는 인재들이었던 신진사대부를 등용한다 그랬죠. 자, 이들은 당연히 누구를 비판하겠어? 그렇지, 권문세족을 비판을 하겠지. 자, 꼭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 자, 여기 있는 내용들도 한 번씩 봐주세요. 이성계가 왜 요동정벌에 반대했는지 그 내용들이 아마 나와 있을 거야. 이 내용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는 마지막 자, 여러분 문화 파트 같은 경우 내가 거의 다 알려준다 그랬죠? 해서 마지막 문화 파트를 한번 봅시다. 자, 문화 파트를,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 이걸 것 같아.
자, 고려문화에 발달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보라고 한 것만 보면 될 것 같아. 자, 142쪽 펴죠? 자, 142쪽, 143쪽, 그냥 쭉쭉, 그냥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 해서 뒤로 넘어가. 144쪽, 145쪽에서도, 자, 여기서는 우리가 고려시대의 건물이나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해야겠지. 자, 만약에 여기서, 자, 이 그림이 나왔다. 영성, 부덕사, 무량수전. 그러면은, 어느 시대다? 고려시대다. 하나, 이 정도는 알아둬야겠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건축물의 특징이었던 베울린 기둥이 나와 있고, 그리고 주심포 양식이 나와 있는, 자, 고려시대 건축 양식. 부석사 무량수전. 이거 하나, 체크.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갑니다. 옆으로 넘어가, 쭉쭉 넘어가. 자, 146쪽을 보자. 146쪽. 자, 고려시대의 탑을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 해서 월정사 8가 9층석탑, 그리고 경천사지 10층석탑이 있는데, 자, 고려의 탑입니다. 자, 만약에 신라의 탑과 고려의 탑이 나왔는데, 자, 다음 중 고려의 탑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 신라시대의 탑들은 여러분 거의 3층 탑. 하나, 둘, 3층. 이런 3층 탑이 많아. 알겠어? 이런 3층 탑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3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9층도 되고 10층도 되고 이렇게 층수가 높아집니다. 알겠어요? 이것을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해서 고려시대의 탑 두 가지, 월정사 8가 9층석 탑과 경천사지 10층석 탑 기억을 해두자. 또 불상도 볼까? 자, 신라시대 불상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 야, 불곡사, 석굴암 어때? 얼마나 이뻐. 근데 그거와 대비되게 고려시대에 보자. 자, 이거 보면 어때? 균형미가 있어? 머리가 어때? 머리 크기가. 몸에 비해서 엄청나게 너무나도 크죠? 불균형적이란 말이야. 이쁘지가 않아. 고려시대. 몸에 균형이 맞지 않아. 안정감이 떨어져. 자, 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르보살, 입상. 이거 꼭 기억해두자. 자, 옆으로 넘어가. 그치. 도자기가 나오는데, 고려시대. 우리나라 도자기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고려청자지. 고려청자. 그 고려청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자, 바로 이거. 자, 상강, 운항무늬, 매병. 자, 이거 꼭 기억해두자. 아주 중요해. 고려시대 청자. 자, 그래서 고려시대를 알 수 있는 문화재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고려청자. 알겠지? 자, 이거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는 다시 옆으로 뒤로 넘어가. 그래서 여기 방금 전에 봤었던 것들 기억해두면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자, 그리고 교과서 이번에 149쪽. 자, 여기서는 여러분 중요한 거 나옵니다. 고려시대 대장경판. 고려시대에는 대장경을 계속해서 만들게 돼. 대장경이란 건 뭐야? 부처님 말씀을 옮겨 적은 걸 대장경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거란이 침략했을 때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무찔러자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처음 만들었던 대장경이라고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타니까 언제? 몽골이 침략했을 때 불타. 그러니까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최후가 또다시 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거는 뭐라 그래? 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는 8만 대장경이라 그래. 8만 대장경.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고려 인쇄술. 자, 기존에는 나무 활자를 사용했었는데 최초로 금속 활자까지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중요한 게 뭐냐? 자, 원래 기록에는 상정 고금 애문이라는 책을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어. 근데 이 상정 고금 애문 그 책이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야. 증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치.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이 직지심체 요절. 이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이거 기억해두자. 알겠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면은, 뭐 고려의 역사서에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고, 해서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vs 삼국사기, 삼국유사 비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151쪽 151쪽에 있는 이거 홍보물 만들기 위해 있는 이 직지심체 요절, 요거를 꼭 한번 봐두자. 자, 이 직지심체 요절이란 것은 독일 서양에서 구덴베르트가 만든 금속 활자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섰대. 이 직지심체 요절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 이 내용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려시대에 대해서 한 번씩 교과서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봤어.
꼭 영상 보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체크하고 복습을 꼭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